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지금 계좌를 망치는 건 하락이 아니라 수익이 났을 때 손이 먼저 나가는 습관입니다. 5% 먹고 팔고 마이너스 50%는 버티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시장이 좋아도 결국 손해로 끝납니다.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팔고 사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은 손실을 보는 고통을 피하려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확정하기 싫어서 미루고 플러스는 줄어들까봐 빨리 확정합니다. 그래서 계좌가 늘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수익 구간에서는 겁이 많아지고 손실 구간에서는 용감해집니다. 이게 진짜 함정입니다. 그럼 답은 뭐냐? 이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하니까 돈을 잃습니다. 여기서 게임을 뒤집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팔 이유를 내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절대 돈 잃지 않는 방법이 절대 팔지 않는 장기 보유라고요. 그건 방법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장기라는 단어에 숨으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근데 시장은 마음 편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는 기도하는 순간 계좌가 먼저 깨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예측은 틀립니다. 방향을 맞추는 싸움이 아니라 틀렸을 때 죽지 않는 싸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 추적 손절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익히면 평생 투자 인생이 바뀝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사기 전에는 손실을 정하고 산 뒤에는 이익을 키우는 쪽으로만 움직인다. 주가가 오를 때는 절대 스스로 내리지 않는다. 주가가 꺾일 때만 정리한다. 이걸 QLD, TQQQ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크니까 무조건 숫자만 외우면 안 됩니다. 같은 10%라도 누군가에겐 너무 촘촘하고 누군가에겐 너무 느슨합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내 계좌가 한 번에 크게 깨지지 않게 만드는 선을 먼저 정하는 것. 첫 단계는 매수 전에 손실 한도를 계좌 기준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바로 무너집니다. 사람은 매수할 때 수익만 생각하고 손실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근데 손실은 나중에 오지 않습니다. 늘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의 판단으로 계좌에서 감당 가능한 손실이 1%라고 정하셨다고 치겠습니다. 계좌가 1억이면 100만원입니다. 그럼 포지션을 잡을 때 손절 라인이 발동되면 100만원 손실로 끝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게 프로의 사고입니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릴 때의 피해를 설계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들어갑니다. 손절 라인을 가격으로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점 대비 10% 혹은 진입가 대비 10% 같은 방식이죠. 다만 QLD, TQQQ는 하루 움직임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면 너무 자주 잘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같습니다. 당신이 견딜 수 있는 흔들림 폭을 먼저 정하고 그 폭을 넘으면 무조건 나오는 규칙. 세 번째 단계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손절 라인을 같이 올립니다. 주가가 올라갈수록 내 손절 라인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걸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손실은 계속 작아지고 이익은 계속 커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면 불안해합니다. 내일 빠지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팔아서 확정할까? 근데 그 불안은 규칙이 없어서 생깁니다. 규칙이 있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내가 빠지면 나간다고 정해놨으니까 오를 때는 그냥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QLD, TQQQ를 들고 있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조금 오르면 익절하고 조금 빠지면 다시 사고 그러다 크게 빠지면 물타기. 결국 수익 구간에서는 계단처럼 작게 먹고 손실 구간에서는 엘리베이터로 내려갑니다. 레버리지가 이 패턴을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반대로 이렇게 바꿔보셔야 합니다. 작게 먹는 익절 버튼을 계좌에서 지우세요. 익절은 내가 정한 규칙이 발동될 때만 하세요. 고점에서 일정 비율 이상 꺾였을 때 혹은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수익이 작게 끝나는 비극이 줄어듭니다. 그럼 종목은 어떻게 고르냐? 여기서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운 지표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공포지수, 금리, 위원 이름, 뉴스, 보고서. 근데 정보의 양이 수익률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많을수록 확신이 흔들립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종목 선택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QLD, TQQQ라면 결국 나스닥과 성장주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가? 오르는 이유가 시장에서 공유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이미 주도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측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관리의 핵심은 기록입니다. 기록이 없는 투자는
감정으로 하는 투기입니다. 딱 세 줄이면 됩니다. 매수 날짜와 가격, 현재 손절 라인, 손절 라인을 올리는 규칙.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최고점 기준 10% 하락 시 정리한다. 최고점이 갱신되면 손절 라인도 같이 갱신한다. 손절 발동 후에는 미련 없이 관망하고 다시 조건이 맞으면 재진입한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아지냐면요. 첫째, 큰 손실로 계좌가 한 번에 깨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둘째, 수익이 났을 때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셋째, 다시 들어가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손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손절이 없어서 무서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꼭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손절했는데 다음날 바로 오르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비용입니다. 살아남는 비용. 손절은 항상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손절을 찾다가 완벽하게 망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한 번의 거래를 마치는 게 아니라 계좌를 계속 시장에 남겨두는 겁니다. 그럼 레버리지는 오래 들고 가면 안 됩니까? 오래 들고 가는 건 가능합니다. 단, 오래 들고 가는 동안에도 나를 죽이지 않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아도 변동으로 사람을 꺾습니다. 그래서 규칙 없는 장기 보유는 시간이 길수록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타기는 하면 안 됩니까? 규칙 없는 물타기는 계좌를 태우는 습관입니다. 특히 QLD, TQQQ는 물타기의 유혹이 강합니다. 왜냐면 반등이 자주 나오니까요. 하지만 반등은 구조가 아닙니다. 구조는 손실 제한입니다. 물타기를 하려면 최소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 손절 라인이 더 멀어져도 계좌 손실 한도 안에서 가능한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하면 물타기는 금지입니다. 목표가를 정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편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목표가를 정하는 순간 시장의 위를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오르는 주식은 위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위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꺾이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투자는 대박이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생존이 되면 복리가 붙습니다. 복리가 붙으면 QLD, TQQQ 같은 도구는 칼이 아니라 엔진이 됩니다. 규칙이 없으면 엔진이 폭발하고 규칙이 있으면 엔진이 앞으로 밀어줍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매수 전에 손실부터 정하시고 손절 라인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오를 때 팔지 마시고 꺾일 때만 정리하십시오. 이 단순한 규칙 하나가 5% 먹고 50% 잃는 인생을 끝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